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전자회로원 강의를 담당하게 된 전자공학부 김기현이라고 합니다. 우선 전자회로원도 이번 학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비대면 위주로 수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코로나가 좀 단계가 낮아지면 대면 수업으로도 전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학교 규정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1단계가 됐을 때 거의 대면 수업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추후에 좀 상황을 지켜보고 강의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현재 상황에서는 강의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은 전자회로원의 교과목 소개입니다. 즉, 전자회로원의 학습 목표가 뭐고 어떠한 것들을 배우게 되는지, 그리고 나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더 되면 이번 주에 전자회로원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알기로 이번 주가 정정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시청 정정기간 9월 1일부터 8일까지인가요? 정정기간이니까 이 시간 사이에 수강 학생들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주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주차부터 좀 본격적인 전자회로원 내용을 다루면서 사전 이해도 조사와 기초학력 테스트 등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체 수강 인원이 52명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 중에는 제가 지난 학기에 수업했던 물리전자공학을 수강한 학생들도 있고 아닌 학생들도 있네요. 그리고 2학년, 3학년 학생들 다 있고요. 그리고 탁과 학생들도 좀 보이네요. 수학과, 물리학과, 과학학과 학생들도 보이는데 요 탁과 학생들은 여기 제가 추후에 얘기하겠지만 선수관 과목과 관련해서 수업을 안 들었다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이 과목은 다들 알다시피 전자회로원이고 담당 교수는 저 김기현이고요. 그리고 연구실은 공대 7호관 328호입니다. 추가적으로 제 소개를 좀 해보자면 저는 2019년 12월에 전자공학부에 임용이 되었고요. 제 주 연구 분야는 반도체 공정 및 소자입니다. 주로 뭐 FET 소자나 PN 다이오드 소자들을 개발을 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로모픽 소자라든지 바이오 센서,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용 근적외선 센서, 그리고 가스 센서와 같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수관 과목 여기 나타나 있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탁과 학생들은 이 수업을 안 들었으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선수관 과목은 회로 이론과 물리전자공학 두 가지가 되겠고요. 회로 이론은 능동 소자인 저항, 캐패시터, 인덕터들을 다루고 최종적으로 RCRL, 저항과 캐패시터, 저항과 인덕터로 이루어진 회로의 주파수 응답 특성이라든지 시간에 따른 응답 특성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죠. 그 다음 물리전자공학은 반도체의 기본 개념들을 학습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격자,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반도체 내에서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캐리어, 즉 전자와 전공에 대해서 학습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전자와 전공이 반도체 내에서 어떻게 이동을 해서 전류에 기여하는지 배웁니다. 그게 표동과 확산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본적인 반도체 소자인 PN정션 다이오드를 학습을 하죠. 그래서 PN정션 다이오드에서 어떤 물리학 현상이 일어나고 전류전압 특성이 어떻게 나오고 이렇게 생성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전자회로 원
수업에서도 간략하게 이 물리전자 내용을 요약을 하고 뒤에 수업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교과목 관련 상담은 대면으로 진행하고 싶다. 그러면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제 오피스로 찾아오면 되고요. 대신 사전에 미리 연락을 주고 찾아와야 됩니다. 제가 출장을 가거나 다른 회의가 급작스럽게 생겨서 자리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연락을 준 다음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비대면을 통해서 교과목 관련 상담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메일을 통해서 진행을 해도 되고 좀 내용이 복잡하고 길다. 그러면 전화를 통해서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 강의 자료, 그리고 과제 제출 등의 강의 관련 활동은 전북대학교 스마트학습관리 시스템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스마트학습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려고 하다가 아직 사용하는데 익숙치도 않은 것 같고 해서 9버전의 스마트학습 관리 시스템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지금 주소가 나와 있죠. 그리고 학생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단체 카톡방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 단체 카톡방은 일단 수강일차 정정 기간이 다 끝난 후에 만들어서 이메일을 통해서 이메일이나 문자를 통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강의는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PPT를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진행할 계획이고요. 당분간에 이렇게 진행할 계획이고 추후에 이제 실시간 화상 강의로 진행하면 어떨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 체크는 제가 스마트 학습 관리 시스템에 URL을 올리면 그 URL을 체크했을 때 출석 체크가 되도록 하는 방법과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서 출석 체크하는 방법 두 가지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URL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강의를 시청을 했으면 댓글에다가 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글을 다실 때는 이름만 달아주시면 학과랑 이름만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자회로원의 강의 목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회로는 전기 또는 전자회로에서 사용하는 회로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능동회로들을 전자회로라고 하게 됩니다. 능동회로라는 것은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다루었던 저항, 캐패시터, 인덕터가 예가 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여기에 배우게 될 다이오드,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바이폴라 정전 트랜지스터나 모스펫 트랜지스터, 모스 트랜지스터죠. 모스펫 등이 능동소자의 한 예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신호의 크기나 그리고 위상, 주파수 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응용 회로들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이 응용 회로의 예로는 증폭기라든지 그 다음에 오실레이터 그리고 주파수 필터, 주파수 혼합기 등이 있게 되겠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응용 회로 중 가장 많이 쓰이는 증폭기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이 전자회로원의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그 증폭기들에 필요한 다이오드,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의 목표를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전자소자인 연산증폭기, 증폭기의 한 예죠. 이러한 연산증폭기의 특성과 응용 회로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연산증폭기를 이루는 소자들 그리고 특성들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증폭기는 트랜지스터 하나 또는 트랜지스터 12개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산 증폭기를 이루는
기본적인 반도체 소자인 PN 다이오드, 그리고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모스 트랜지스터의 구조, 그리고 기본적인 정기적 동작 특성, 그 후에 회로 응용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PN 다이오드는 클램핑 회로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회로에 대해서 다루게 되겠고, 트랜지스터 두 가지인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그리고 모스 트랜지스터는 증폭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 BJT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와 모스 트랜지스터, 모스펫을 활용하는 증폭기의 기본 원리와 각각의 응용 분야를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 증폭기는 회로 이론 시간에 배웠나요? 이렇게 표시가 되고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러한 블랙박스 형태의 연산 증폭기는 신호를 증폭하거나 주파수 또는 위상을 변화를 시키게 되는 회로이죠. 그래서 이 회로 안에 각각 구성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이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모스 트랜지스터가 들어야 되는 거고, 가끔씩 PN 다이오드가 들어가서 이 연산 증폭기를 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연산 증폭기의 특성과 응용해를 먼저 다루고, 그 뒤에 그 연산 증폭기를 구성하는 반도체 소자인 PN 다이오드, 그리고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모스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PN 정션 다이오드는 각각 N타입과 B타입 세미컨덕터가 붙어있는 소자이고,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는 N, PN 이렇게 정션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소자가 되겠고요. 모스펫은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이렇게 수직한 방향으로 이러한 게이트 구조를 가지는 소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각각 BJT와 모스펫을 이용해서 단일 증폭기들을 구성하는 회로와 동작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와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모스 트랜지스터는 응용되는 분야가 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특성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러한 특성에 의해서 각각 어떤 분야에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이걸 좀 더 하이어러키적으로 전자회로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에 제가 지금 추가하진 않았지만 요 위에 OPMF 연산 증폭기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산 증폭기 안에 각각 PN 다이오드랑 요 두 가지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실제로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책에 보면 요 앞에 PN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연산 증폭기를 뒤에 다루는데, 저는 연산 증폭기에 대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뒤에 각각의 소자에 대해서 학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자회로원의 하이어러키 구조를 좀 기억을 하면서 한 학기 수업을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자회로 1에서 쓰는 강의 주 교재는 마이크로 전자회로 2판 라자비 책이 되겠고요. 한티 미디어입니다. 근데 원래는 원서죠, 원서. 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라자비 책이 원서가 되겠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 세드라 스미스가 쓴 마이크로 일렉트로닉 서킷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교재로 해서 이 두 가지 교재를 섞어서 제가 강의 자료를 만들도록 하고 예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한글 책을 지금 해놨지만 강의 자료는 다 영어로 만들 계획입니다. 제가 물리전자공학 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계속 전공 영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참고해서 제가 다 영어로 강의 자료를 만들었고요. 설명은 한글로 할 예정이고요. 시험도 한글로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용어라든지 이런 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 부분들은 조금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평가 방법입니다. 평가 방법은 제가 지금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40, 과제 10, 출석 10 이렇게 평가를 할 예정이고요.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는 절대평가로 해서 필기시험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성적은 AB 등급을 지금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제가 학업 성취도를 고려해서 AB 학점을 비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중간고사는 뒤에 제가 주차별 학습 내용이 있겠지만 BJT,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의 구조, 동작까지 범위가 될 것 같고요. 기말고사는 뒤에 모스펫, 그 다음에 BJT 회로, 그리고 모스펫 회로까지 시험 범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과제입니다. 과제 비율은 10%가 되겠고요. 자, 스마트 학습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과제를 제출을 하면 되고 반드시 수기로 작성을 해서 핸드폰으로 촬영한 이미지나 스캔 후에 PDF 파일을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과제는 반드시 자기가 스스로 풀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출 기한을 엄수해야 되고요. 지각 제출하면 그 당시 과제에 대해서 50% 감점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다른 학생 과제와 똑같다. 지난 학기에 보니까 다 똑같이 틀리게 문제를 푼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컨닝을 한 건데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번 학기 전자회로 수업에서는 제가 컨닝한 과제는 모두 다 0점으로 처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무조건 푸는 방향으로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출석은 동영상 강의 진행 또는 실시간 화상 강의 진행 시 스마트 학습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출석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URL을 올리면 그 URL 체크하는 거, 그리고 동영상을 보면서 유튜브에다 이제 댓글 다는 거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학칙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공결 불가입니다. 축제, 취업 면접, 예비군 참석 등이 있겠고,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를 해서 들을 수가 없다. 그러면 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조금 설문조사를 했으면 하는 게 지금 동영상 강의를 진행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실시간 화상 강의를 진행을 하는 게 좋을지 학생들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스마트 학습 관리 시스템의 설문조사 탭이 있죠. 그 탭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 투표를 해주면 강의 방식을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학기에는 학생들이 실시간 화상 강의를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한번 어떤 게 나을지 여러분들도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들어봤으니까 어떤 게 자기 공부하는 데 유리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의견을 주면 참고해서 추후에 강의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차별 강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1주차에는 교과목 소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교과목 전자회로원이 어떤 강의 목표를 하고 있고 강의는 어떻게 진행하며 평가는 어떻게 진행할 거다. 그리고 나서 기본 개념이 뭐 신호라든지 증폭기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주와 3주차 때는 연산증폭기의 구성과 동작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라자비 책에서는 이 연산증폭기를 뒷부분에서 다루게 되죠. 다이오드,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그 다음에 모스 트랜지스터 다 배우고 연산증폭기를 다루는데 저는 이제 연산증폭기를 먼저 얘기를 하고, 왜냐면 이 연산증폭기를 이루는 것들이 각각 PN 다이오드,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모스 트랜지스터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다루고 그 뒤에 가까이 들어가는 소자들을 다루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좀 순서를 바꿨고요. 4주차에는 반도체 기본 물리, 예를 들어서 P타입이냐 N타입 세미컨덕터가 뭐고, 그 다음에 드리프트와 디퓨전, 즉 한국말로 하면 표동과 확산이죠. 그런 개념이 뭔지, 그리고 PN정션 다이오드, IV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주와 6주 차에는 다이오드 모델과 회로, 주파수 동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델들, 그리고 뭐 클램핑 회로 등 여러 가지 회로 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다음 7주차, 8주차에는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의 물리적인 현상,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리고 전류가 어떻게 흐르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8주차에는 중간고사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 8주차에. 그리고 나서 9주차, 10주차, 11주차, 12주차에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를 이용하는 증폭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증폭기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13주차에는 모스 트랜지스터의 구조와 물리, 동작 같은 거를 알아보고요. 14, 15주차에 CMOS 증폭기, 뭐 커먼 소스, 커먼 드레인, 커먼 게이트 증폭기에 대해서 뭐 한번 해석을 해보는 것을 진행을 하고 15주차에 기말고사를 보고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자소자의 OP앰프라든지 다른 전자소자에 가장 많이 쓰이는 소자는 모스 트랜지스터입니다. 이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는 특정한 영역에서만 쓰이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전자공학을 전공을 하면서 자주 많이 활용되는 모스 트랜지스터만 다루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가 이해가 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많이 다루는 것으로 이제 강의 내용을 한번 짜봤고요. 그리고 전자회로 2에서는 모스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증폭기들을 대부분 다루게 될 겁니다. 뭐 차동 증폭기라든지 이런 거, 뭐 파워 모스펫 이런 것들을 다루니까 그 부분은 전자회로 2를 통해서 충분히 학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